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사실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0.6% 상승,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가운데 체감지표는 월등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 쏠림이 더하죠. 1.1%. 물론 HLB가 하한가, 이 부분에 상당 부분 기인한 부분이 크지만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 투심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4월 이후에 그래도 5월 달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지부진한 흐름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적으로 차별화되는 종목들, 그 안에서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모습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계속 시장에서 소외되는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자,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전자와 닉스 다소 엇갈려요. 전자가 1.4%,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보시면 거래소 기관 대략 3,600억 이상 순매수, 1,400억 이상 프로그램. 이 여기에서 지금 많이 오른 데 따른 하이닉스는 최근에 신고가 같죠. 다시 잠시 쉬어가는 반면 고점 매물대 소화. 삼성전자가 소폭 올라오는 흐름. 하지만 이제 추세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늘은 전자 쪽으로 그냥 프로그램 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3%, 기아가 2%, 그리고 일부 은행, 보험 같은 밸류업 종목들 뉴욕 쪽으로 밸류업 세일자로 갔죠. 그에 따른 영향, 이런 쪽으로 오늘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즉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긴 하지만 오늘 외인 기관을 중심으로 그냥 바스켓으로 밸류업 종목이나 전자 쪽으로 좀 일부 들어왔구나, 하루 내일 금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HMM 오늘 저평가 얘기가 나왔죠. 보유하고 있는 수년금만 하더라도 지금 10조 원이 넘어간다. 그에 따른 연간 이자 수익만 6천억이 넘어간다. 이 얘기 나왔었죠. 그러면서 오늘 9% 올라왔습니다. 연구체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 자체는 꾸준히 있지만 HMM 저평가, 현금만 13조, 주가는 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보유현금이 13조 원을 웃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넉넉한 현금을 바탕으로 매전 6천억이 넘는 이자 수입도 올리고 있다. 하지만 1조 7천억이 육박하는 연구체로 지금 회사 주가를 누르고 있다. 현금성 자산만 지금 현재 1조 700억, 그리고 1년 미만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11조, 기타 비유동 이런 것들 더하게 되면 13조 원이고 지난해 올린 이자 수익만 6,500억이 달한다. 고금리 상황이었으니까요. 올 1분기에도 1,500억가량 이자 수익으로 거뒀다. 하지만 1조 7천억 이 연구체로 인해 지금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부채 비율 23.3%, 극도로 낮은 수준이고요. 현재 PBR은 0.5배, PL 자체는 9.03배로 회원업계 평균 밑돌고 주가 순자산 비율도 장부가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감안하더라도 너무 싼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오늘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저평가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간다기보다는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은 간헐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금융 쪽이나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 쪽이나 자동차 쪽 이런 쪽으로 재편이 되는 가운데 HMM도 나도 저평가 종목이야 하면서 올라가는데 연속성 있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을 하면서 현 시점 9.2%좀 일부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아직도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 종목으로 체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체크 정도 가능하고 뭐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트레이딩 바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립으로 봐요. 30위권 안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자, 코스닥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습니다. HLB 장중에
교보, 하따팀 붙으면서 하한가 풀리면서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현재 다시 한번 하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한 지금 분위기로 보면 내일 정도는 풀릴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거래량이 터졌어요. 현재 650만 주, 1650만 주죠. 1650만 주 거래량이 터졌고, 그죠? 지금 하한가 매도 잔량 376만 주 정도 쌓여 있습니다. 내일 정도 추가적으로 풀리는지 봐야겠죠. 하한가. 이로 인해 지금 또 시총 2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4위까지 떨어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려왔죠. 주가의 부담 요인. 실적 나왔던 클래시스 오늘 잠시 쉬어가는 가운데 신상 델타테크, 펄어비스, HLB 그룹주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 지난 금요일 특징이 HLB가 빠질 때 오히려 알테오젠 등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로는 수급이 여기서 빠진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도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그죠? 그리고 유한양의 뭐 이런 플랫폼 종목이나 그리고 또 참여하는 기업들, 아스코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계속 관심 있게 빠질 때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지금 20일이니까 25일 전후까지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냥 잘 파는 거 고민해야 되고 그냥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한 흐름이고 실적으로 차별화되는 지난 금요일 상한가 들어갔었던 삼양식품 13%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빙그레나 또 농심 또 풀무원 여기 있는 대상 그리고 여기에 소스 공급을 하게 되는 또 S&D 뭐 이런 종목들 그 중에서 S&D가 변동성이 워낙 크네요. 불닭 소스 오늘 신고가 경신 이후에 9.7% 빠지는데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지금 현 시점 25%에 달합니다. 14%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으니까 현재 마이너스 9.76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죠. 이 종목은 패스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농심과 빙그레 이런 종목은 삼양식품과 빙그레 이런 종목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텔레 채널에 제가 이번 주 한 4개 섹터 정도 체크를 했고요. 당장 실적별로 이제 차별화되는 화장품 주요 종목들 1분기 실적별로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 성장률 이런 부분 기준 한번 서팅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차별화되는 종목들 음영 표시해놨거든요. 참고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 쭉 체크를 해봤고 수정 PER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매일 하나씩 이번 주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실적 음식료 안에서도 확실히 삼양식품이 차별화되더라고요.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가장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삼양식품 이 부분이었었고 관련 내용들은 또 이제 내일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삼양이랑 빙그레 이런 종목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딴에서도 보면 앞에서 뭐 대상이나 풀무원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눈에 꼽혔고요. 그리고 대상, 풀무원 그 외딴에서 뭐 수출하는 기업 뭐 CJ 제일제당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 뭐 거래량이 아주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하고 그 안에서 좀 거래가 원활히 되는 종목들 그 안에서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관련된 내용들 숫자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숫자 기준으로 바로 또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종목들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고요. 나머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냥 하락이에요. 반도체도 아직까지 힘을 쓰진 못합니다. 근데 반도체 안에서도 제가 소팅을 해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숫자로서 가장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PSK홀딩스 그 다음에 뭐 미코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넥스틴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그 업황 불황 속에서도 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즉 지금 감산 사이클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증산으로 이제 돌아서는 이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오늘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PSK홀딩스, 넥스틴
이런 종목들이 시장 웬만한 종목들 한 30%씩 빠질 때까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리코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신고가 부분에서 놀아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주 같이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전력 설비도 체크를 해봤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여기에서는 재룡전기가 가장 두드러졌어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계속 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수주 잔고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바로 이쪽이거든요. 계속 이런 부분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베이스로 살 수 있는 종목들 쭉 점검을 해드렸고요. HLB 오늘 재차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내일은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것들과 더불어 또 관련된 종목들 쭉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마린솔루션이야 사실 최근에 꾸준히 패시브로 올라왔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상장하고 나서 지금 뭐 한 달, 6개월까지는 수급적인 부담, 오버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게 되면 많이 빠진다고 패시브로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그냥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 정도 오늘 빠지고 있네요. 자, 클래시스도 최근에 숫자로 차별화되는 것들 생각을 하면요. 살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주 정도 혹은 10주 정도 코 걸어놓고 체크를 해놓고 있다가 20선 전후 이렇게 오게 되면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로 차별화되는 종목이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니까요.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내용들 쭉 점검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가니까요. 화목한 소통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알림이 뜨니까요. 편하게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운 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